안녕하세요. 허장재입니다. 벌써 세 번째 방송이네요.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긴장도 되고 어렵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와 이재명 지사님 지지활동을 함께 해오던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에게 도움을 받아 방송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질병이 시작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현재 진행 상황과 심각성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인해 발생한 문제들과 대응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WHO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 사용하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감염자 현황은 2020년 2월 8일 기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34,876명, 사망 724명으로 보고되었고, 이 통계는 전날까지 보고된 감염자 수에 기반한 것이어서 각국별로 발표하고 있는 감염자 수와는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 정부에선 우한시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과 유학생, 방문객 약 700여 명을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0일, 31일에 이틀에 걸쳐 교민 720명을 수송했고, 현재 이들은 충남과 아산, 충북 지천에 14일 동안 격리 중입니다. 감염자 수는 중국인이 1월 20일 최초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2월 8일 오전 9시 기준 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중인 증상자는 264여 명이고, 지금까지 확진자는 24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 명은 퇴원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변종이 발생했답니다. 신종 코로나 변종이 발견됐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신종 코로나가 인간 간 전염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변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최악의 경우 변종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완치 환자를 다시 감염시키거나 현재 사용 중인 검진 장비를 회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인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업 현황으로 보면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70% 제조를 책임지고 있어 스마트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동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서 생산되는 일부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 국내 생산 공장 가동이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경우 와이어링 공급 차질에 따라 4일부터 12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크시죠? 식당을 예로 평소에 줄 서서 기다려 먹던 곳도 요즘은 3-4테이블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 골목 상권도 재래시장도 피해가 클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도 현황을 보면 2월 7일 현재 경기도 내 확진자가 7명이고 전국 확진자 3번째, 4번째, 12번째, 14번째, 15번째, 17번째, 20번째 환자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 침체 소비 심리가 위축이 예상되자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경제 TF를 운영합니다. 감염병 직간접 경제피해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700억 원 지원, 경기 지역화폐 할인율 및 월 구매 한도 확대 추진 중인데요. 이를 중앙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정통시장 및 골목 상권의 위생용품 긴급 지원, 중국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피해 신고센터 설치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피해 현황 통합관리,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쟁 하방 리스크 최소화, 위생용품 관련 시장질서 교란하는 매점 매석, 불량품 제조 등 집중 단속 점검 및 제재 조치,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관리 캠페인 및 소비심리 위축시키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한다고 합니다. 적발 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합니다. 명심해두세요. 경기도는 격리조치 거부자 전단팀을 구성해 불응하면 강제조치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매점 매석 단속이 시작됐는데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에 4만 2천여 개 마스크를 보관한 현장이 적발되었는데 전년도 월 판매량의 150%가 넘는 물량을 닷새 동안 쌓아둔 경우를 매점 매석으로 본답니다. 이런 국가 위기를 절대 매점 매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와중에 이번 기회에 한몫 잡자는 생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 중간 유통업체들의 가격 폭리와 같은 이런 일들이 소식으로 들으면 기분이 씁쓸해집니다. 공항에서도 중국인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량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코로나에 대한 현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치료제는 서상진 셀트리온이 한국, 중국 정부와 협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태국 신종 코로나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와 에이즈 치료제 혼합 효과가 입증하려면 시일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리제네논 파마슈티컬스는 6일 현지 시간 중국에서 발원해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약을 수개월 안에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에 착수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긴급 현안 연구과제로 선정해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기사 중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 결과 24,919명이 신청, 상반기 사업 신청자 21,788명 대비 114%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청자 중에는 대학생 14,818명 외에도 대학원생 3,608명, 대학 또는 대학원생 졸업 후 미취업 청년 6,493명이 신청,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이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 졸업생에도 이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 본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직계 존속 중 한 명이 경기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 존속 중 한 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사업에서는 도내 대학생 졸업생
2640명에게 21억 4천만 원의 학자금을 대출이자를 지원했고 사업 확대 전인 2018년 상반기 대비 이용자와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에는 7,677명 4억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 경기도는 45억 원의 예본 예산을 편성 2019년 본 예산 17억 대비 2.7배를 증액했으며 학자금 대출이자를 힘들어하는 대학생, 졸업생 4만 5천 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결과는 5월 초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 등록금 비싸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고 들으실 겁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특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다른 대출 이자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비대 이자를 걱정해야만 하고 신불자가까지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대출이자를 대신 주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대학생, 대학원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재명 지사님 재판에 대해서 언급해볼까 합니다. 모두가 희망과 걱정 속에 기다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판결은 언제나 나올까? 작년 9월 6일 임상기 판사의 악의적인 당선 무효형 선고 이후 12월 5일쯤 나와야 할 3심 판결은 노정희 재판부는 왜 이리 오래 끌고 있는 걸까요? 대법의 연구관들과 재판부도 법리적 판단은 끝냈다고 보는데요.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을 증거나 상황의 변화가 없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의 판결에 대해 분명 부당함을 인지했을 텐데 왜 대법 재판부는 마무리하지 않는 걸까요? 말도 안 되게 어이없는 재판 내용과 판결 내용은 정치적 의도로 현 경기도를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를 사법살인하려는 것임을 3심 재판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노정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님의 재판을 빠른 시일 안에 판사의 명예를 걸고 확실한 무죄 선고와 함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요.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감염 예방 수칙 알고 계시지만 복습해 볼까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코로나 증상이 의심이 간다면 시 선별 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 질병관리본부센터 1339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허장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